네. 자, 312페이지 15번부터 이번 시간에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15번. 자, 10월 15일이고요.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하고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개정 과목이 이제 보증금하고 이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네. 지점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월세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월세를 낸 게 아니라 보증금을 입금시켜 줬어요. 자, 보증금 차변에 자산 잡는 건데요. 우리가 기타 비유동 부채에서 이 보증금을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죠? 임대. 임차 맞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임차 보증금 맞아요. 임차 보증금. 우리가 임차인이니까 임차 보증금. 강남 빌딩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잡습니다. 자, 10월 15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5일 3번 차변에 임차 보증금 962번이고요. 강남 빌딩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40231. 천만 원인가요?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자, 임차보증금 거래처 강남 빌딩으로 넣으시고 보통예금은 서울은행 보통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임차보증금이었습니다. 다음에 16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16일이고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됐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자, 입금이 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에 기록을 하는데 원인을 모르면 가수금이라고 적어요. 가수금. 대변에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되면 가수금 잡으면 돼요. 자, 10월 16일 분계 이렇게 합니다. 10월 16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200만 원 입금됐고요. 대변의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수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어요. 대변에 가수금. 부채.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원인이 밝혀지겠죠. 그때 가수금이 차변에 오면 됩니다. 자, 다음날 밝혀졌네요. 자, 10월 17일 날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 외상매출금 180만 원하고 또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10월 17일 3번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 200만 원. 대변이 두 가지죠.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거래처는 안동으로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요. 180만 원 들어왔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외상매출금이 들어오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입합니다. 외상매출금 대변에. 나머지는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20만 원은
대변에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이 뭐죠? 네, 선수금 부채로 잡는데 거래처는 안동상사가 되겠습니다. 안동상사에서 계약금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가수금을 정리하시면 돼요. 네, 가수금 정리까지 됐고요. 다음은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고, 삼성카드 사용금액 사용할 때 부채로 잡아놨었죠. 그때 개념과목이 뭐였죠? 예, 미지급금 차변에 적습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감소 처리하면 돼요. 자, 10월 18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150만 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에 19일 거 볼까요?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은 미지급금. 자, 복사기를 차변에 뭘로 잡아야 될까요? 예, 비품 잡습니다. 예, 차변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잡는 거죠. 자, 10월 19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비품이 212번 비품 잡으시고 300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 복사기는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차변에 비품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거 볼까요?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해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틀려요.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이런 건 세금과 공과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는 뭔가 취득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그 취득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트럭이니까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개념 과목이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으니까 출금전표로 하면 대변에 현금 들어가니까 출금전표로 차량 운반구로 입력해 볼까요? 10월 20일로 날짜 바꾸시고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이고요. 코드는 차량 운반구 208번 방향키로 쭉 가서
35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10월 21일 거 볼까요?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형자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형자산에.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소프트웨어.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0월 21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소프트 하면은 240번 소프트웨어 400만 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코드 걸어주시고 4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된다. (22일) 날 걸 볼까요?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 하고 취득세 60만 원, 그럼 110만 원이죠.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대변은 두 개예요. 현금 110만 원하고 대변이 현금, 여기 중개수수료 취득세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은 110만 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한 거는 3천만 원이니까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뭐였죠? 예, 당좌예금. 대변. 당좌예금이 감소하죠. 수표 발행하면. 그래서 대변은 당좌예금 3천만 원, 현금 110만 원이 됩니다. 자, 대변부터 먼저 입력해 보세요. 두 개로 나누어서. 자, 10월 22일 날 4번 대변의 102번 당좌예금, 은행이 당좌예금도 은행이 있어요. 국민은행 3천만 원. 또 대변의 101번 현금,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 합쳐서 입력하면 돼요. 110만 원. 자, 대변은 이게 확실하죠. 자, 차변에 이거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토지의 취득원가에 현금과 당좌예금 지급한 거 전부 다 토지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 하나로 처리하면 31100 플러스 3110만 원. 토지의 취득원가에 중개수수료, 취득세를 다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3일 거를 보겠습니다.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처리했다. 단 대손처리 시 대손충당금을 조회하여 처리하시오.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시산표에서 조회해야 됩니다. 자, 시산표로 가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자, 대손 처리할 날이 지금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 현재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보는 겁니다. 50만 원 있네요. 자, 외상매출금 대손이 발생한 게 200이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해 놓은 건 지금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손 처리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에다가 날짜는 23일이죠. 23일 날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나약상사 거래처가 200만 원이죠. 대손 처리한다는 것은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기록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대손충당금을 확인했잖아요. 그걸 차변에 기록합니다. 3번 차변. 이때 대손충당금 코드는 이 외상매출금 108번에다가 더하기 1 해가지고 코드를 넣어야 돼요. 109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검색하지 마시고 숫자로 바로 넣으세요. 109번.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으로 해야 되니까 109번 써야 됩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거래처 없어요. 방향키로 쭉 가셔서 50만원 차변에 기입하면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는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졌습니다. 있는 거 다 상계했어요. 자, 200만원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충당금으로 50만원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대손충당금을 전기에 너무 작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했던 건데 전기에 너무 적게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돼요. 이걸 단기의 비용, 그것도 대손상각비예요.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이 대손충당금이에요. 근데 전기말에 너무 적게 설정해가지고 지금 대손이 발생했는데 충당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 50만 원만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결산때처럼 그냥 비용 처리해야죠. 네, 그래서 대손상각비 800번대 835번입니다. 대손상각비 835번 150만 원을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이 대손충당금을 여러분이 매출채권 공부할 때, 이론 공부할 때 이거 했던 건데 좀 오래돼서 이론 공부한 지 오래돼서 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걸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대손 처리, 회계 처리였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서요. 316페이지 10월 24일 거 보겠습니다. 1월 2일에 부실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가 또 파산해가지고 회수 불능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 단기 대여금을 대손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실상사가 작년부터 이상한 징조가 있었다면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 놓았겠죠. 예. 작년에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확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에 다시 가가지고 10월 24일 날 기준으로 또 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10월 24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외상매출금 밑에 있던 대손충당금 잠깐 한번 지금 보시면은 대변에 있던 잔액은 없어졌죠? 아까 우리가 그 회계 차변에 기록해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고 잔액이.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 어디 있는가 보세요. 아니,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이거에 밑에 대손 충당금이 아예 없죠. 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결산 때, 전기 결산 때는 이 부실 상사가 우리가 부실 상사에다 돈을 500만 원 빌려줬지만 그 회사가 이렇게 파산하리라는 조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안 해놨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에 다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든가 또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결산 때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했어요.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대손 상각비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판매 관리비에 대손 상각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150만 원 우리 대손 충당금 부족해가지고 판매 관리비로 대손 상각비 처리했죠. 여기 150만 원. 판매 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을 거래처에 빌려준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 관리비면 안 되겠죠. 돈 빌려주는 행위는 은행놀이를 한 거잖아요. 돈놀이. 예? 돈놀이. 그거는 판매 관리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외상 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이 부족해가지고 나머지 대손 상각비 처리했듯이 이 대여금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뭐로 처리해야 되냐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받으러움은 판매한 채무예요. 매출을 해서 영업을 통해서 생긴 채무인데 단기 대여금이나 장기 대여금, 대여금이라는 건 영업 때문에 생긴 채권 아까 다시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은 영업을 통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그런데 대여금은 뭐예요? 영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돈 장사한 거예요. 돈 장사. 예. 원래 돈은 은행 금융업을 설립해가지고 돈 장사해야 되죠. 그러면 그건 이제 영업과 관련된 건데 도소매업에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건 영업 외적인 거다 이거죠. 영업 외적인 거.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영업의 비용.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그래서 10월 24일 날 분계는 차변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 24일로 바꾸시고요. 차변의 기타로 검색해 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900번대 코드가 하나 있어요. 934. 여기 50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요. 대변은 단기 대여금인데요. 단기 대여금인데 114번인데 이거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부실 상사라고 그랬나요? 거래처를 부실로 검색해야 됩니다. 500만 원. 기타의 대손상각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25번 문제 25일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날 창고용 건물을 동신사에 임대하고
건물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임대. 10월분 임대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입금전표로 해도 되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자, 입금전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10월 25일로 일반전표 날짜 바꾸시고, 자, 9분에서 2번 하면 입금이 되죠. 차변의 현금이 되고, 여기 코드는 대변에 가는 임대료. 임대료 900번대. 904번.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25만 원. 자,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죠.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 창고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 그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임대료는.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 영업 수익은 신발을 팔아서 벌어들인 상품 매출만 영업 수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유형상사가요, 신발 도소매업과 임대사업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요즘에 개인들도 뭐 임대사업, 사업자 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인도 신발 도소매업 하면서 임대사업 겸할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요 창고를 지어가지고 아예 사업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임대사업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임대료는 900번대를 쓰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900번대만 임대료가 있어서 이걸 딱 찍었는데 400번대 임대료를 써야 됩니다. 영업의 수익,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 같은 거 보면요. 상품 매출이 401번이죠. 영업 수익은 400번대 코드로 돼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AT 1급에서 뭐 창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다 영업의 수익 900번대로 봐야 되는 임대료로 문제를 내고는 있어요. 내고는 있는데 만약에 실무에서 신발 도소매업도 하지만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임대사업도 아예 사업자 등록증에 그 업태와 종목을 늘리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도 매출로 봐야 된다 이거죠.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항상 영업의 비용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영업 수익이 되는 회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400번대 코드. 그러면 이제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가하고 시가 나오는 문제 또 나왔네요. 타개정 대체. 우리 저 앞에서 타개정 대체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그 실무 수행 유의사항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바로 그 예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26일 날 국제구호단체에다가 판매용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발 도소매니까 아마 신발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치 기부했냐면은 원가로는 100만 원, 시가로는 130만 원을 기부한 거예요. 이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부가세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가세를 감안해서 이걸 회계 처리하려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위에다가는 시가 입력한다고 내가 그랬죠. 부가세 13만 원 이거 납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일반 전표 연습 문제니까 시가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무시하시고 없다고 가정하시고 이 원가로 전부 기부금 처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게
메인 매출점표에 부가세를 감안해서 한다 그러면 기부금이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일까요? 100만 원에다가 13만 원이 더해져서 기부금이 113만 원이 돼요. 차변이. 메인 매출점표 입력할 때는. 예. 원가 100만 원에다가 부가세 예수금 13만 원도 요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113만 원. 자, 그런데 지금은 부가세 없는 걸로 가정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10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 10월 26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기부금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은 원가로 100만 원. 대변은 뭐죠? 상품이죠. 상품. 우리 판매용 상품을 기부했으니까 146번. 자, 이게 이제 타계정 대체 거래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타계정 대체 거래는 반드시 적요의 코드를 입력해라. 여기다가 몇 번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8번 입력하셔라. 8번. 이거 입력 안 하면 이건 틀린다 그랬습니다. 네, 그때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타계정 대체 거래에 8번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 100만 원이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도 잡히고 매출 원가에도 잡히고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요. 이 8번을 넣어 주어야 기부금이라는 비용으로만 잡히고 매출 원가에서 빼주는 부분이 생겨요. 그 위에 손익계산서 이 상단에. 그래서 이 적요가 꼭 필요합니다. 이 8번 적요 안 넣어주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거 안 넣으면 이건 틀립니다. 그래서 실무수행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라 이런 유의사항이 있었는데 타계정 대체 거래는 한마디로 대변에 상품이 오는 거래 다 타계정 대체 거래예요. 우리가 이 상품을 팔면 대변의 상품이 아니라 대변의 상품 매출로 인식하잖아요. 지금은 기부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 수익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대변에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상품. 그때 상품 매출 원가에 가지 마라 하고 여기다 8번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일 걸 보면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원 중에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농협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농협의 단기 차입금이니까. 그런데 농협의 이제 이자를 우리가 또박또박 매월 내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자 12만 원을 우리가 농협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천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2만 원을 징수하고 농협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10만 원만 이체했다 이 말이에요. 12만 원 중에 2만 원 세금 떼고 10만 원을 이체해서 농협에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원천징수 하면은 뭐예요?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에요. 이게 예수금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이게 예수금이 되고요.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대변에 또 보통 예금이죠. 예, 10만 원만 이체시켰겠죠? 2만 원 뗐으니까. 자, 그러면 대변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10월 27일 날 대변에 원천징수 했으니까 예수금 2만 원.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에서 10만 원. 자, 이제 차변. 2만 원 공제하고 10만 원 붙여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붙여줬죠? 이자 비용. 네. 농협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을 12만 원 발생시키면 됩니다. 자, 은행은 금융업이기 때문에 이 은행의 소득은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입니다. 돈 빌려주고 받는 이자. 그러면 이제 이자를 이제 그 영업수익으로 잡는 건데, 법인이 만약에 빌리고 은행에다가 이자를 낼 때는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소득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은행은 그 원천징수 당한 것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했다가 은행이 나중에 법인세 낼 때 선납세금 빼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선납세금 나중에 결산 때 정리하죠. 미리 냈으니까. 자, 그래서 법인이 원천징수하면 다 예수금이고,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 그런 문제도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원천징수 당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반대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만기가 됐는데 이자가 12만 원 붙었는데 은행에서 2만 원 세금입니다 하고 떼고 10만 원만 주더라. 그러면 그 2만 원을 우리가 당했죠? 원천징수 당하면 그건 예수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떼어야 예수금이고, 우리가 당한 거는 선납세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저 2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다.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금했다가 만기 때 이자가 12만 원 붙었는데 10만 원만 입금되고 2만 원은 세금이다라고 떼었다. 그러면 그 2만 원을 우리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TAT 2급까지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FAT 1급에 안 나오면 TAT 2급에 꼭 나옵니다. 지금 설명한 선납세금 처리하는 거래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래서 그때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27번까지 하고요. 28번부터는 다음 시간.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